종신보험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남겨두는 돈,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그 돈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바로 내 노후를 위해서 미리 당겨 쓸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은 바로 이 은퇴와 생명보험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아주 새로운 제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 먼저 중심보험이 원래 뭐였는지, 그 과거의 방식부터 시작해서요. 왜 이런 변화가 필요해졌는지, 그 배경을 한번 짚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새로운 희망은 도대체 뭔지, 제일 궁금하시죠? 그래서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또 신청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건 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우리 인생 설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모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중심보험. 이거 원래 어떤 목적으로 가입하는 거였죠? 바로 그거죠. 내가 떠난 후에 남은 우리 가족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전통적으로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이라는 건 가입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지켜주는 아주 든든한 안전망, 바로 그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죽은 다음을 위한 돈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전통적인 방식이 이제는 더 이상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새로운 현실과 우리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아주 큰 고민거리 때문인데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9.2%.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빈곤율입니다. 이게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거의 가장 높은, 사실상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모아둔 돈보다 더 오래 살게 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죠. 특히 은퇴하고 나서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소득이 뚝 끊겨버리는 이른바 소득 공백기. 이 걱정이 이제 그냥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치권에서도 이거 참 좋은 제도다라는 평가까지 받은 새로운 시스템이 등장했습니다. 핵심 개념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뭐냐 하면 내가 나중에 죽어야 받을 수 있었던 그 사망보험금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당겨서 연금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걸로 은퇴 후에 부족한 생활비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제도는 사실 작년부터 금융당국이랑 보험사들이 준비를 해왔고요. 드디어 올해 10월 30일부터 삼성생명, 하나생명, 교보생명, KB라이프, 그리고 신한라이프 이렇게 주요 5개 보험사에서 먼저 연지급형 상품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내년 초에는 매달 따박따박 받는 월지급형, 또 현금이 아니라 요양 서비스 같은 걸로 받는 서비스형도 나올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내용일 겁니다. 좋아요,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돈 대체 얼마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럼 내 사망보험금이 1억이면 70% 유동화 신청하면 7천만 원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 계산 방식은 이것과는 꽤 다릅니다. 이 오해를 먼저 바로 잡고 제가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예시표를 한번 같이 보시죠. 정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언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느냐, 이 개시 연령에 따라서 받는 돈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보세요. 55세에 시작할 때보다 75세, 즉 늦게 시작할수록 연금액이 훨씬 많아지죠. 왜냐? 그만큼 내 돈이 불어날 시간이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절대 사망보험금 1억 원에 70%인 7천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지급액은요, 그동안 내가 낸 보험료에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책임준비금, 이걸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돈, 그 해지 환급금이 재원이 되는 셈이죠. 물론 이렇게 좋은 제도라고 해서 아무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자격 조건이 꽤 까다로운데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신청하기 전에 뭘 꼭 따져봐야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6가지 조건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료 납입이 이미 끝난 10년 이상 된 금리 확정형 상품만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보험으로 받은 대출이 단 1원도 없어야 한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한마디로 대출 없이 깨끗하게 납입이 완료된 보험만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원래 종신보험은 보장성 보험이라서 비과세 혜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유동화해서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성격이 저축성 보험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저축성 보험이랑 합쳐서 월 납입액이 15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이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한번 볼까요? 사실 이 새로운 제도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금융상품이라는 걸 단순히 사후 대비용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활용하려는 더 큰 흐름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가 한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유동화가 내가 살아있을 때를 위한 도구라면 신탁은 내가 떠난 후를 위한 도구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라는 걸 활용하면요, 내가 쓰고 남은 사망보험금을 그냥 뭉칫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학자금이나 결혼자금처럼 특정 목적에 맞춰서 계획적으로 나눠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동화와 신탁을 잘 조합하면요, 종신보험 하나로 우리 인생의 여러 단계를 훨씬 더 꼼꼼하게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 가족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은퇴 후에는 바로 내 생활자금이 되어주고, 그리고 내가 떠난 후에는 남은 자산을 현명하게 물려주는 역할까지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이 새로운 선택지, 이걸 보면서 아마 각자 자신의 재무 계획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가진 보험은 어떤가요? 그저 먼 미래에 가족을 위한 안전망인가요? 아니면 바로 지금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든든한 생명선이 될 수도 있을까요?